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저희 지난주에 상탄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잠깐만. 저기 3프로 TV 저희 글로벌 라이브 2주년 기념 예. 의인상의 주인공이시죠. 우리 의인. 예. 아, 이게 아니에요. 좀 설명을 다시 해드리면 예, 말씀하세요. 예. 이게 우리 그 메인 작가 박 작가님 계시지 아. 않습니까? 우리 박 작가님이 가장 예. 감사드리는, 가장 아. 애정하는 패널로 선정이 되신 거죠. 예, 30분 전에 네.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뀌었어요? 예. 뭘로? 의인상이 아니라 네. 이제 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인으로 예, 바뀌었어요? 위인으로. 예. 3프로의 위인. 네, 아, 예. 위인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아시죠? 이게 사실 저희가 9시 넘어서 하는 늦은 시간이 아, 왔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섭외가 잘 안 돼요. 아, 근데 힘들죠, 다들. 급하게 연락을 드려도 꼭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신다고. 예.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 뭔가 쑥스럽네요. 자, 우리 박 작가가 전화를 몇 번 드렸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있다. 글쎄, 거의 없었던 것 같기는. 매번 나오신 것 같아요. 한 번도 거절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한강가 같습니다. 한게 아니죠. 사실 이 시간에는 누구나 다 일은 없어요. 이 예. 시간에는. 예. 내가 노느냐, 이렇게 일하러 한 번 더 나오냐기 때문에 그거 정말 대단하신 아니, 거고. 뭐 잘해서 뭔가 받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섭외가 잘 돼서 받는다니까 뭔가 좀 가장 좋아하는 예. 근데 저는 나오실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공부가 많이 되고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시니까 저 너무 좋거든요. 그럼요. 예. 항상 또 그 새로운 뒷 이야기는 업데이트를 사실 해오고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건 몰랐고 오늘 또 여쭤볼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저희 7월 고용 지표가 뭐 서프라이즈로 엄청나게 좋게 나왔는데 뭐 정말 이제 급락을 했어요. 선물 시장에서 급락을 했고 이게 파월 피봇이 이제 점점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저희가 이 시장을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고용 지표에 대해서. 예, 고용 지표만 보면 정말 잘 미국이 침체냐라는 부분에서의 퀘스천 마크가 한번 다시 붙는 예.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고용 지표 자체가 이렇게 크게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네. 사실 금리라든지 달러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거의 뭐 오르긴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다소 조금 의외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말씀하신 파월 피봇이라든지 이러한 예. 기대감 자체가 완전히 사그러든 건 아니다. 불씨가 꺼진 건 아니다라는 쪽으로 그쵸.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뭐 물가도 많이 치고 뭐 미국 계속 공격적인 금리 인상한다고 했을 때 네. 이렇게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났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금리도 뭐 폭등을 하고 그렇죠. 달러 지수도 사실은 이제 급등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래도 조금은 뭐랄까 좀 리저너블하게 좀 이렇게 조금 합리적으로 사실은 올랐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예. 아직 시장이 조금 그 어떤 연준의 금리 인상 스텝에 대해서는 뭔가 좀 기대감을 아직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아무래도 사실은 이번 주에 발표된 이제 물가 자체에 조금은 이제 피크아웃, 이제 정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사실은 좀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저도 뭐 이제 고용 지표를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하나 느낀 점은 사실은 저희가 10년물 국채 금리 뭐 장단 금리는 역전이 됐긴 했지만 우리가 10년물 국채 금리 보면은 한때 최고가 이제 3.5%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맞아요. 예. 이제 그렇게 보면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결국 3.5%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는 한 번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는 이제 인내하고 갈 수 있는 힘이 체력이 조금 예. 있다라는 쪽에 생각을 하고 결국 3.5%라는 수준 자체가 깨진다라고 하면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조정을 받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올 텐데 일단은 좀 금리 자체가 이렇게 뭐 지금 뭐 지난 금요일 한 2.8%까지였다. 조금 오늘 이제 개장 전에 조금 내리고 있는 부분들인 것 네. 같은데요. 그렇게 금리 자체가 좀 안정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고용 지표에 대해서 뭐 한편에서는 좀 뭐 배드 뉴스처럼 이제 해석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 굿 뉴스로 좀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예. 여전히 조금 뭐 파월 피벗에 대한 기대감 잡고 랠리를 좀 피긴 했었지만 예. 그 기대감 자체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조금은 조금 아직은 이른 좀 이르다? 시점이다라고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실제로 뭐 미국 증시도 확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해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이렇게 치솟지도 않았고 물론 조금 오르긴 했지만 예. 그리고 달러가 그렇게 강해지지도 않았고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겠죠. 이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장단기 이제 금리 스프레드가 좀 확대되면서 경기 침체가 가는 거 아니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고용 지표가 아직 불씨를 끈 건 아니다. 그럼 이게 약간의 두 어떤 화두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럼 앞으로의 이 방향성에 있어서 저희가 이 두 개를 두고 어떻게 또 시장을 좀 봐야 될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 예. 정말 연준 입장에서 정말 좁은 길을 결국은 찾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도 진정시키고 경기도 사실은 급격하게 침체를 안 시키고 하는 예. 이 아주 그 좁은 길을 이제 찾아서 가야 되는 어떤 어려운 어떤 뭐 과정이랄까요? 뭐 이런 예. 것들이 남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 자체는 뭐 지금 물가에 대한 부분, 뭐 중에 고용지표가 사실은 서프라이즈가 기록해서 특히 이제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물가 자체가 잘 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보는 몇 가지 지표 자체는 조금 물가 쪽에 좀 둔화 시그널이 좀 올 수 있다라는 저는 좀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그게 뭐 이제 유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예. 제가 몇 가지 한 세 가지, 세네 가지 정도로 이제 추려보면 첫 번째 부분은 유동성 부분입니다. 유동성이요? 아무래도 우리가 뭐 한때는 뭐 현대화폐론을 이제 내면서 돈을 풀어도 물가 안 오른다는 한때 좀 그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 지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돈이 풀려서 그것이 뭐 자산 가격으로 갔던 뭐 원자재로 그렇죠. 갔던 뭐 이러한 쪽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물가 압력을 높였는데 최근에 미국의 M2 증가율 제가 화면에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사실 좀 드라마틱하게 좀 떨어졌습니다. 저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걸 보게 되면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크게 지금 한 5%대까지 이제 M2 증가율이 떨어졌는데요. 이게 한 1년 6개월 정도 이제 그 물가를 좀 선행하는 어떤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저게 피크점이 지금 계산해 보면 올 7월. 8월 뭐 요 정도 이제 나오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게 저 그래프가 맞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이제 물가 쪽에서의 어떤 둔화 압력 자체 이것이 상당 부분 이제 올 수 있는 시점들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첫 번째 이제 물가 정점 시그널로 제가 그 유동성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게 지금 QT 뭐 큐티에 그런 것들이 효과가 되겠죠. 두 번째 부분은 중국 생산자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중국의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왈가불가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공격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보면 중국의 어떤 제품 가격, 추락 가격 자체가 떨어지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전 세계 당연히 이제 생산자 물가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 아마 10일 날 같은 날 아마 중국 생산자 물가가 나올 텐데 4.9까지 이제 떨어지는 거로 진짜 많이 빠졌다. 많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경기 침체에 준하는 정도의 지금 경기 상황들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생산자 물가 또 중국은 이제 유가라는 부분을 최근에 보면 러시아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자재 쪽에서는 오히려 조금 이제 혜택을 보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이제 중국 생산자 물가를 이제 둔화시키면서 저 효과 자체가 과거에도 보게 되면 항상 정점이 이제 중국 생산자 물가하고 미국 소비자 물가가 이제 같았었는데 이번엔 조금 이제 좀 시차가 나긴 하지만 결국 저 효과 자체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공급망 차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욕 연준에서 사실 공급망과 관련된 그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 압력 지수라고 해서 저게 올라가면 이제 공급망 차질이 심각한 거고 저게 떨어지면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겁니다. 오렌지색이요. 그런 있는데 최근 2달 동안 사실 좀 가파르게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공급망 쪽에서의 압력 자체가 좀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사실은 그 전 세계 그 코로나 확진자 수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늘어나고 뭐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 11만 명 정도 되죠. 근데 지금 유럽 쪽은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이제 유행이 다시 조금 꺾이는 모습인 상황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머징 쪽, 그러니까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남아공 같은 경우도 이게 검사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만 조금 한 20만 건 내로 사실 조금 이제 들썩거리는 정도의 수준이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또 진정되는 어떠한 좀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 흐름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결국 이제 고점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공급망 차질 금방 보여드렸듯이 결국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저런 공급망 차질 지수 자체가 떨어진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이제 각종 경제 활동 뭐 이러한 것들이 정상화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또 제가 뭐 관련해서 저기 스페인의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들어오나라는 부분을 좀 스페인이요? 가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왜 스페인을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에 대표적인 관광 도시이고 또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과연 사람들이 이동하느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스페인
그 관광객 수를 이제 봤는데 6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코로나 19 이전이 가장 높았던 게 19년 6월일 텐데 예. 대충 한 70% 정도 회복을 했더라고요. 뭐 그러면 네, 상당히 이제 많이 회복을 한 거죠. 근데 중국 사람이 안 나가고 된 걸 그러니까. 감안을 하게 보면 상당 부분 사실은 회복을 했다라는 더 부분. 늘은 거네. 네. 한 절반이 예. 중국 사람일 그래서 텐데. 그 예. 얘기를 드리는 것들이 이러한 공급망,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경제 활동의 왕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는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예. 저는 물가 쪽에 뭐 금방 또 차트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결국 이러한 공급망 압력 지수의 둔화라는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 압력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유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7월달 물가 떨어지는 데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거는 이제 물가하고 이제 식료품 가격일 텐데요. 그런데 지금 뭐 유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아주 불확실성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유가가 조금 올라가는데 일단 제약 요인들, 그러니까 뭔가 좀 상승하는데 조금은 이제 제약이 생기고 조금 오히려 좀 떨어질 수 있는 시그널들이 좀 생겼다라고 좀 보는 몇 가지 시그널들이 있는데 그것도 예. 좀 차트를 보였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재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업 원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직 그러니까 평균치에는 뭐 아직 미달을 하기는 있었는데 예. 늘어나고 연초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평균치 수렴해 나가는 과정들을 사실은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역시 오렌지색으로 보였는데 미국의 예. 원유 생산 추이를 보게 되면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러네요. 늘어는 나고 있네. 예, 근데 특히 이제 뭐 제가 EI 자료,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청 자료 전망을 보게 되면 예. 내년에 미국 내 원유 생산이 그 저 차트에서 보여지는 전고점을 넘는 거로 이제 전망. 내년에요? 예. 야, 은근슬쩍 안 한다는 그렇고 다 하고 있어.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급이 상당 부분 오펙이 사실은 뭐 실망감을 주긴 했지만 예. 전체적으로 미국 쪽의 여러 가지 수급 여건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게 되면 유가가 뭐 우크라이나 문제 아직도 남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쪽에 좀 제약 요인들이 걸리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예. 쪽에서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러한 그 유가의 좀 하락 이러한 것들이 뭐 지금 80불 후반대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10불 정도만 더 빠져준다라고 하면 예. 사실은 물가 쪽에는 상당히 기여를 할 거고 예. 더구나 이제 소비 쪽에도 상당히 탄력을 좀 붙게 해주는 그러한 영향으로선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우리가 물가의 정점 뭐 이게 조금 설레발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정점 시그널을 좀 7월을 기점 요번 이제 금주에 발표되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조금은 좀 그러한 시각들이 좀 확산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들이 조금씩 열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은근히 하고 있네요. 나이스. 진짜. 그렇죠. 호박씨 가고 있어. 뭐 그러니까. 맨날 바이든이랑 싸우는 척하면서 그러네. 역시 돈 되는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참 진짜 응? 돈 되는 일인데. 희한한 일이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저 CPI가 이제 8월 10일 날 있는데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면 이 시점을 이후로 조금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예, 일단 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예. 사실은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소비 심리가 상당 부분 이제 개선이 되는 개선되고. 거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좋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소득은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소득 자체가 결국은 소비로 연결되는 연결고리에 있어서는 심리 지표가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예. 그거를 결국 자극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물가 압력, 금리 하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물가 자체가 그러한 측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당연히 완화가 될 거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미국 증시라든지 또 글로벌 증시에도 예. 당연히 이제 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뭐 아직도 저희 좀 봐야 될 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달 또 고용 지표도 또 봐야 되고 예. 또 9월 FOMC 이전에 또 물가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어떤 예. 과정들이 있을 텐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오는 지표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공격적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 네. 때문에 경기가 더 이제 곤두박질 칠 거다라고 예. 이제 판단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이제 지표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봐서 긍정적으로. 그래서 조금 감사합니다. 좀, 좀 시장에 조금 좀 탄력을 좀 부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린다면 이 매크로 시장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에 전부 이제 매크로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7월달, 8월달까지도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올해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경제 지표가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거는 지금 너무 좀 위험한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좀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이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좀 지나가야 아 이제는 조금 정말 우리가 좀 안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이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나요? 결국 이제 물가가 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예. 뭐 그게 우리가 2%대 물가 회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시간이 없는. 예, 많이 걸리죠. 그래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헤드라인 물가는 꺾였는데 이제 코어마저도 꺾인다라는 예.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그랬을 때는 사실 시장이 상당히 이제 안도를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뭐 일단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좀 중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네. 또 전체 헤드라인 물가 자체도 지금 뭐 9%대 물가가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 한 4~5% 정도까지만 떨어져 준다 하더라도 예. 4~5% 그, 정도까지요? 예, 그 정도는 사실은 좀 감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인 생각을 하는 게,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이번은 사실은 저희가 유사일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볼 수 없는 그 제가 용어가 고용 있는 경기 침체라는 이제 고용 있는 경제 침체.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는데 예. 사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그렇죠. 예,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아마 예, 경제학 교과서 다 새로 써게 될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어떻게 일시적인 그렇게 되지?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 예.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우려감이 좀 일 수 있는 부분인데, 어.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같이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구 문제. 인구 문제와 더불어서 이 코로나가 같이 맞물렸다라는 게 예. 전체적으로 이 노동시장 자체의 어떤 병목 현상, 그러니까 또 사람들의 이동 자체가 사실을 못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해외 근로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을 해소를 시켰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게 거의 이제 뭐 되긴 하지만 최근에 뭐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들이고, 예. 또 그 이제 나이 드신 보니까 베이붐 세대들 자체는 이제 은퇴를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공백을 메꾸기가 사실은 쉽지가 쉽지가 않죠. 이제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들이 뭐 메꿔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산업이 가기에는 또 시간이 또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어서 사실은 지금 좀 과도기적인 국면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좀 세계 경제 또 이러한 것들이 조금 좀 특이한 어떤 국면을 사실 좀 맞이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고용이 지금은 아직은 버티고 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이 사실은 상당히 안 좋다 함에도 불구하고 유럽도 사실 실업률 자체가 전혀 올라가고 있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경제에 좀 방어막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예. 근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안도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주가는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고점이 돼 있죠. 그럼 다 올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주식은 그럼 지금 사야 돼요. 지금. 주식을 왜 위험 자산이라고 하느냐? 예. 가장 위험할 때 사야. 야, 요즘 좋대. 이러면은 주식은 저기가 있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사야 돼, 안 좋을 때. 예. 지금. 참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칩4 동맹, 예, 아주 뭐 말도 많고 저희 낸시 큰 누님께서 또 이제 대만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미중 어떤 갈등으로 우리나라의 중간에 껴가지고 좀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뭐 저희 장희성 지점장님은 벌써 이 파는 우리 선택은 다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시장에서 저희가 뭐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될지. 그렇죠. 미중 갈등도 예. 있고 어쨌든 양안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요. 전쟁이 날 수도 예.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네. 파급 효과가 있을지를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이게 판단하기 사실은 뭐 정치적인 문제고 해서 사실 뭐 제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데, 예. 뭐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실 안 좋은 신호는 뭔가 계속해서 이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라는 거는 예. 언젠가는 한 번은 이게 폭발을 아, 하긴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게 시간 어느 문제, 시간 시점인지 어느 시점인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치킨 게임으로 갈 거냐, 너 죽고 나 죽고 가는 예. 어떤 그런 게임이 갈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거는 중요한 두 나라 다 중요한 이벤트가 앞으로 미국은 중간 정도, 예. 그렇죠. 중국은 당대라는 당대회. 사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뭔가 확전을 한다, 미중 갈등을 뭐 군사적인 어떤 것들을 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최악의 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다행스럽게 뭐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화면 예. 볼까요? 예.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다행스럽게 좀 반등을 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근데 아직은 그 중간 선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17년 뭐 그 당시 이제 4년 전이죠. 예. 4년 전에 비해서는 트럼프 국정 지지도는 여전히 좀 낮은 상황들인데, 지금 여기서 뭐 지금 공화당이나 좀 화면이 좀 커졌는데 공화당이나 지금 상하원의 지금 판세를 보게 되면 네네. 상원은 사실은 백중세입니다. 근데 하원은 공화당으로 넘어가는 거로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갈등을 부추겨서 인플레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더 촉발시켰다라는
라고 했을 때 과연 민주당의 긍정적일 수는 없는 지금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뭐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두 가지 전쟁을 동시에 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어서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국면인 것 같고요. 또 지금 그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약간 호재일 건 호재일 겁니다. 경제 문제라든지 코로나 문제에서 특히나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예. 갑자기 이 대만 문제가 터면서 아무래도 애국주의를 좀 강조한다라고 보면 국면 전환용으로는 딱 좋은 어떤 상황들이 되겠죠. 네. 근데 그렇지만 그것을 만약 정말 이제 뭐 미국 갈등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연결시켰을 경우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제적 부담 네. 이거는 감당하기 사실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어. 결국 정치적인 어떠한 그 국면 전환용으로는 이용하겠지만 예. 그것을 뭐 경제적인 어떤 심각한 타격으로 올 정도까지 미국과의 어떤 전면전, 예. 전면적이란 말이 좀 대립 관계 자체를 더 예. 이제 격화시키지는 않을 거로 좀 저는 보고 있는데 어. 이제 문제 자체는 뭐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제 대만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이참에 계속 만약 했을 경우 예.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아무래도 그러면 중국도 이제 공급망 자체가 흔들리겠죠 또. 네. 그렇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부담스러웠고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좀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외국인 뭐 제가 조금 하나 이제 대만하고 우리나라 외국인 순매수를 최근에 걸 좀 네. 차트를 그려왔는데요. 네네. 이게 7월 이후에 그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그 외국인 순매수 추이인데 그 왼쪽은 우리나라 거고 이야. 저쪽은 이제 대만 파란색은 대만 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뭐 양화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대만보다 우리를 예, 대만 팔고 우리 들어오는 거네요. 예, 뭐 그러한 어떤 개념으로 사실은 조금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있는데 굳이 거기 들어가서 뭐 투자를 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고. 하긴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뭐 북핵 문제 터지면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네. 뭐 이탈하듯 이러한 현상이 지금 대만과 우리나라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서 예. 약간의 좀 악재가 있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근데 지금 이제 대만하고 예, 다르죠. 아 대만은 직접적인 거고 네, 우리나라는 그리고 간접적인 이제 거고. 그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뭐 결국 이제 뭐 계속해서 압박을 하겠죠. 근데 예. 중국 입장에서 그렇다고 당장 우리나라 반도체를 수입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그럴 수는 상황이죠. 없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더 급해. 예, 중국이 급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나라를 좀 달래야 되는 어떠한 상황. 그러니까 그래서 이전에 사드하고는 조금 양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군사적인 문제였고 예. 지금 이제 경제적인 문제였고 더더구나 이제 이게 뭐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 중국이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각종 뭔가를 얘기를 하겠죠. 또 칩법 가입한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딴지를 부릴 수 있는 부분인데 당장에 있어서는 대체할 수단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예. 좀 중국도 우리나라하고는 어쨌든 간에 뭔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뭐 나중에 가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상황 관계를 그렇게 악화시키지는 단기적으로는 않겠느냐. 예.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뭐 아주 외국인도 뭐 대만은 조금 뭐 불안불안하니까 오히려 좀 한국 쪽으로 조금 매수 심리 자체가 좀 살아나는 부분들이 아닌가 예.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썩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하긴 우리가 알겠습니다. 서로 잘 되는 게 제일 좋죠. 예. 사실. 자 그러면 뭐 저 대만은 TSMC, 한국은 삼성전자 이렇게 반사 이익을 좀 볼 수 있을 근데 것 아까 예. 그 보여주신 거 보니까 하원은 압도적으로 그냥 공화당으로 그러네요. 넘어가네. 예. 근데 네, 저도 좀 특별히 항상 민주당이 보면은 그 하원을 항상 장악했던 네, 맞아요. 상황들인데 그만큼 이 인프레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뭐 고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인프레 때문에 지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아무래도 자동차 없이는 못 사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기름값이 엄청 기름값이 엄청 오르는 부분 자체는 예. 결국 다른 쪽에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맞아요. 그것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투표 심리니까는 예. 어떤 정당 지지도적으로 상당히 조금 공화당 쪽으로 쏠리는 주도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낸시 누나 그래서 간 거예요. 왜냐면 예. 아까도 이제 댓글에서 저기 2년 하원은 2년이니까 또 하지 않겠냐. 뭐 당연히 나와서 하원 의원 하겠죠. 근데 다수당이 넘어가니까 이제 하원 의장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적이 많은 이유가 낸시 펠로시가 하원 의장을 되게 오래 했어요. 엄청 오래. 근데 하원 의장을 하려면 다수당해야 되거든. 음. 근데 이번에 내려놓으시는 거죠. 하원 의장을 내려놓으시는 거. 마지막 어떤 정치 행보를 보여줬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쉬셔야죠 이제 조금씩.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글로벌 라이브 두 번째 또 힘든 걸음 해주신 저희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글로벌 라이브 이제 10시가 조금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도 비가 또 엄청나게 좀 오고 있다라는. 댓글에서 그 얘기밖에들 안 예, 하죠. 지금 뭐 댓글 보니까 뭐 지금 집에 안전하게 가셨으면 공부 좀 하시죠. 강남이 여러분. 뭐 공사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막혔지 물이 좀 안 내려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저희 광고 잠깐 보시고 바로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잘 하시는 분들,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진짜 잘 써요. 쫙 펼쳐본 다음에 탁 한 다음에 여기 새로 도로 난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가끔씩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가려고 그쪽 가지 마시고 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쓰셔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로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에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시해 주는 뷰 같은 것들, 이런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들을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이 주고 있는 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